자, 안녕하십니까. 스터짐의 최용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가천대학교 의대 모의 논술을 통해서 남은 시간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남은 시간에 무조건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술을 쓴 사람들이 당연히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실제 논술 문항을 뜯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든 아니면은 실제 학부형이든 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출제 개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문제를 디테일하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이게 1번 문항이에요. 자, 1번 문항 이거 쭉 보시면은 우리가 눈에 띄는 건 이거죠. 눈에 띄는 거는 곡선 요 식이에요. 자, 요 식이 나왔고 요것과 직선 y는 ln 2의 마이너스 1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두 개의 말 그대로 교점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원래 EBS 문항이고요. 이거 레벨 3 문항이죠. 요렇게 해서 요 문항하고 똑같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뒀어요. 자, 마지막 근데 질문은 뭐였냐면은 EBS에서는 이 개수를 말했는데 얘는 넓이를 바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자, 똑같이 ln 관련한 식을 하나 만들고 교점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데 EBS 문제는 AN이었다 그러면 SN으로 바꿨죠. 이렇게 연계시켰어요. 당연히 직접 연계죠. 자, 직접 연계의 연계율은 제가 보수적으로 50%로 적었지만 상당히 연계율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결국은 교점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교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점을 3점을 줬네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SN을 구하는 거니까 2단계에서 SN을 구하는데 SN을 구하는 식을 세운 거예요. 식 세우는데 6점을 줬어요. 자, 식을 세운 이후에 답을 내는 과정도 6점을 줬어요. 이게 풀이가 복잡하다고 본 거죠.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SN 구하는 요게 12점을 줬고요. 사실은 이건 SN 구하면 그냥 구해지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5점을 줬어요. 그렇죠? 배점에 대한 부분들은 교점 구하는 것을 3점을 시작으로 이렇게 2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풀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풀이를 그대로 가게 되면은 점수를 20점을 다 얻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예요. 자, 이번은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문제에 대한 제가 언급은 제가 하게 되면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실제 논술을 합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로서 본다 그러면 이 문항은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 킬러 문항에 대한 제가 글자를 쓸게요. 아이고. 문제가 또 바뀌었네, 갑자기. 여러분, 잠시만요. 문제를 다시 넘어가서. 자, 이게, 아이고. 오케이. 자, 문항이 이제 킬러 문항인데요. 자, 킬러인데 수능 킬러랑 달라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수능으로 킬러 문항들이잖아요. 가천대 킬러예요. 자, 이런 말 적을게요. 가천대 킬러. 가천대는 지금까지 역사상 대입 적성고사, 그 다음에 약술논술고사 만점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입학처 그 관계자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만점을 없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아예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대 논술이지만 하나를 틀리라고 냈고 뭐 연계를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유제 문제 연계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연계가 느껴집니까? 연계 아닙니다. 그렇죠? 연계 아니고 이 문항은 실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고 가천대가 발표하기로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요. 1.6%의 정답률을 낸 문제입니다. 다 틀렸죠. 그러니까 600명의 시험을 봤는데 10명이 맞은 거예요. 10명이. 그 10명이 합격하겠죠. 이 문제 맞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80점 만점 중에 52점이 합격에 해당되는 점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 틀려도 나머지 문제 60점 만점에서 거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8문항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틀리라고 낼 거고요. 그 문제는 연계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풀이 과정에서 지금 되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이거를 답을 내서도 틀렸다고 받은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들은 거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뇌피셜인데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요 안에 있는 이 풀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깎았답니다.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뇌피셜이에요. 그냥 가천대 의대 논술에 참여한 한 6, 7명의 데이터를 제가 그냥 모아보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감점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그 학생들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자 이렇게 한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렇게 EBS 연계 부분들이 하게 되지 않은 문제들은 내가 풀었던 문제가 아닌 게 나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시간 남으면 푸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 EBS 문제고 이거 이제 연계된 문제 3번 문제예요. 당연히 레벨 3 문제고요. 보다시피 뭐 연계율 정확하게 느껴지죠.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70%를 적었지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못 풀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구조라는 거 느껴지시죠?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 가, 나 구조가 똑같죠. 이것도 이제 되게 좀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수능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내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답은 바로 나올 겁니다. 되게 쉬운 수능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쓰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풀이도 뭐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이 점수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적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것들 있을 텐데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수능도 잘 보고 가천대 의대 논술 잘 보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능식 공부로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항을 풀 때 단계별 풀이를 적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실제 평가원 문제고요.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고 요거는 실제 EBS에는 대표 기출 문제로 탑재가 됐어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로 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역함수 HT라고 할 때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프라임 원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자, 문제의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죠. 이런 걸 쌍둥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명확히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3번도 연습을 한 친구들은 그 풀이 과정 1단계, 2단계까지 풀이 과정을 잘 적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새 문항은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를 알겠습니까? EBS에 나와 있는 모든 문항을 푼 친구들은 이런 걸 틀릴 수가 없습니다. 1번하고 4번을 틀릴 수가 없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은 가천대가 이번에 말씀하신 이 전체 점수 80점 중에서 50몇 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문항, 틀리라고 낸 문항은 과감하게 여러분 포기하고 나머지 7문항을 대부분 다 맞는데 포커스를 두는데 만약에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는 거죠. 실제 여기 입시 설명에서 말하는 거는 8개 중에 6개 정도 맞으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확실한 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학습법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단계별 풀이를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소위 말하는 4점짜리 문항은 총 414문항입니다. 414문항을 열심히 풀고 시험장에 가되 반드시 풀이 과정을 단계별, 4단계별로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414문항을 완벽히 풀 수 있으면 수능에서 당연히 여러분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술술이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문항 수가 적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수능 문제 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EBS 문항에 나와 있는 이 414문항 완벽히 풀고 시험장에 가서
웃으면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